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종목으로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오후장의 분위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의 전태진, 이광무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어제 시장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목들의 예측 불가 각계 전투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힘내서 오늘장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0위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장 첫날 장중 178%까지 급등, 지금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기관 수요 예측 흥행과 함께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공모가 7,000원으로 확정이 됐고 일반 청약도 흥행을 했죠. 계측 장비용 피팅 밸브 업체로 석유화학 에너지 조선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신성장 동력으로 수소 연료전지 ESS 공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우주항공 산업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소 연료전지 부문에서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ESS 부문도 삼성 SDI의 LG 엔솔과 협업을 하면서 주목됐는데요. IPO 조달 자금 신사업 캐파 증설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과 함께 그린 리소스 JMB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 그 안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9위입니다. 전고점 돌파를 향해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AD 테크놀로지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삼성전자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죠.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가 높습니다. AI 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래도 다양한 영역에서 커스터마이징으로 맞춤형 주문이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설계해주는 팹리스 업체가 증가하고 또 파운드리 회사와 연결해주는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AD테크 삼성의 후광이 크죠. 이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수주 그리고 2.5D 패키징이 가능한 디자인 하우스로는 유일합니다.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ARM의 디자인 협력사로 ARM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죠. 지난 9월에는 보스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율주행의 경쟁력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자를 시현하면서 실적은 부진하지만 양산 매출이 시작되는 2024년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탄력 좋네요. 네, 계속해서 8위 살펴봅니다. 신공장 가동 모멘텀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화신이 8위입니다. 완성차는 좀 주춤하지만 오늘 일부 부품주 흐름 좋습니다. 바닥권 탈피에 나설 수 있을까요? 2024년 중요한 2개의 신공장 가동을 시작합니다. 총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연산 30만 대 규모의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 25년에 거쳐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조지와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도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25년부터 미국 현지 생산되는 전기차 모델향으로 샤시 부품도 납품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2개의 신공장을 통해서 전기차 부품 등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나서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기대인 만큼 당장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의 기대, 주가 과연 얼마나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화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신규 상장주죠.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앞서 이 자막에 한성 엔지니어링으로 나갔는데 한성이 아닌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당초 이 수요 예측과 함께 이 청약 흥행에 이어서 또 오늘도 이 강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0% 넘게 급등한 모습인데 한선 엔지니어링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 어려운 신규 성장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펀더멘탈이나 이제 모멘텀을 좀 줄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수요 예측에서 굉장히 좀 흥행을 하면서 709.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공모가도 이제 희망 밴드를 초과한 7,000원으로 확정이 됐었죠. 거기다가 이제 일반 투자자 청약 자체도 이제 1,141.25대 1로 기록했습니다. 청약 증거금이 4조 2천억 정도가 몰렸는데 아마 이 자금들은 이제 기존 공장 부지 매입 자금 상환과 신사업 분야의 생산 설비, 캐파 증설, 연구 인력 확보 등에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 모멘텀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 수소 연료전지, 2차 전지, ESS 분야를 선점한
고성능 피팅, 밸브 및 모듈 제조 기업 한선 제조니어링이 오늘 이제 상장을 하면서 오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수소 연료 전지 부분에서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수소 연료 전지 선도 기업인 블룸에너지와 SK 에코플랜트의 합작사인 이 블룸 SK 퓨얼 셀의 1차 밴드로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또 인정받았습니다. 또 이한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유일하게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해 이제 직분사 소화 설비 규격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서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매출적인 부분에서 이제 설립한 이후에 12년 동안 역성장 없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이 회사의 그 성장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고 기대감과 이제 개인 투자자 수급에 의한 논리로 좀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적극적 매수보다는 일단 오늘 강세를 좀 보였고 다만 이제 양봉에 오늘 지금 170%가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일단 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관망을 하시면서 보시다가 바닥을 한번 찍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부분 신규 상장주는 상장 첫날 윗골을 쭉 달고 내려오기 마련인데 지금 오히려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가는 부분도 좀 고무적입니다. 신규 상장주인 만큼 그 이후의 모멘텀은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가 가라앉은 다음에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좀 개별주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나흘간의 휴전에 돌입한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사실 그동안 전쟁에 대한 민감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별주 양상 속에 오늘 장 종목 9위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심상치 않았었는데 오늘 네. 장대 양봉으로 AD 테크놀로지가 나의 이 모멘텀을 좀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이 흐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셨을까요? 일단은 이제 긍정적이다. 네. 네. 반도체 순환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한동안 HBM에 관련된 종목들만 중심적이었는데 이후부터 해서는 EUV 공정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반도체 전반적인 이 모든 섹터의 순환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가온 칩스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AD 테크놀로지가 강한 모습인데 일단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테슬라가 이제 곧 있으면은 기가팩토리 이 이벤트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를 앞두고 있어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이제 테슬라 모터스에서 나오는 파운드리에 대한 칩 수주가 가장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모터스의 물량을 삼성전자가 일부를 채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4나노급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때문에 가온 칩스와 AD 테크놀로지가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3나노급에 대한 파운드리 이 설계까지도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승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신다라면은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을 가졌던 상단에 대한 터치 과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박스권 돌파 다음 매물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4,000원 라인대 신고가 위치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2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자동차 부품 주죠. 이 화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내년부터 2개의 신공장 가동으로 향후 좀 성장이 기대되는 모습인데 이 화신 좀 바닥권 타입이 지금부터 좀 가능할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이제 충분히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해서 샤시를 만드는 자동차 부품 업체이죠. 아무래도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그 1차 벤더 협력사인 화신이 최근에 그 3분기 매출이 실적의 시장 기대치를 좀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그 부분들은 비수기 영향에 따른 이제 일시적인 수익성 부진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 아마 이제 다음부터 이제 실적 개선 흐름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들어서 고객사의 생산 증가가 이어지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완성차의 출고 물량이 연내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향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중요한 게 있죠. 내년 2개의 신공장 가동으로 이제 중단기 외형 성장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2개의 중요한 신공장 가동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국내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은 이제 총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으로 연산 20만 대 규모로 건설 중이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7개 차종의 납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샤시 부품 공장인 화산 조지아 공장도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에 부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어요. 총 2,400억 원을 들여서 내년 완공해서 총 2025년부터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모델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의 이제 1차 협력사로서 화신이 가지고 있는 양호한 사업 안정성 그리고 납품 품목의 확대 등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기업 자체가 시가총액이 한 얼마 안 되는데 매출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매출이 작년 매출이 1조 6,900억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이 1조 8천억을 기록할 예상이라고 한다. 전망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5,000원을 돌파하면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면 좋은 전략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신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적으로는 사실 눈높이를 낮추고 있고 그 이후 내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럼 사실 시차적으로 꽤 많이 남았는데 네. 지금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올리기에는 조금은 뭔가 이제 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섣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도 충분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개인적으로 건가요? 지금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이나믹하게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진 않겠지만 점진적인 우상향 정도의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화신이라는 종목 자체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전 중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분들과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꾸준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일단 꾸준한 그 흐름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의 중장기적인 흐름, 화신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종목 7위와 6위도 살펴볼까요?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주가가 들썩들썩합니다. 인벤티지랩으로 살펴볼까요? 비만 치료제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노보노디스크가 프랑스에 약 3조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고요. 얼마 전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도 미국 FDA 통과한 이후에 또 독일에 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겠죠. 당뇨 및 비만 치료용 장기 지속형 이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는 인벤티지랩 고가 대비 주가가 반토막까지 떨어졌고 낙폭과대 매력 또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당뇨 비만 치료용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 국내 탑티어 제약사와 라이선싱 아웃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뉴스가 전해진 이후에 주가 꿈틀대고 있는데요. 현재 성공적으로 실사를 완료하고 본계약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인 바인딩 텀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 중으로 연내 계약 체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마약 스캔들 관련해서 마약 치료제 관련주로도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으로 얼만큼의 더 반격에 나설 수 있을까요? 7위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종목 6위는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조선주 한화오션이 차지했습니다.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물량 상장을 앞두고 매물 압박에 두 자릿수 이상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낙폭 과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세가 두드러졌었는데 오는 28일 유증 물량 상장을 앞두고 권리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건데요. 28일 발행가 16,730원의 주주 배정 유증 신주 8,948만 주 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취득 예정인 주식을 상장일 이거래일 전부터 이 매도가 가능한 권리 매도의 형태로 미리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짓고자 하는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주석가 상승에 카타르 2차 수주 기대감과 더불어서 향후 실적 성장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분석에 반등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러한 조정을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한화오션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위 인벤티지랩 체크해 보도록 하죠. 펩트론도 그렇고 인벤티지랩도 그렇고 한 번씩 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 좀 매매에 대한 팁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이광국 파트너님? 일단은 인벤티지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만 치료제부터 해서 약물 중독 치료제까지 상당히 모멘텀이 좀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가 프랑스 지역에 새로운 투자를 한다. 추가 투자를 늘린다라는 소식이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직전에 덴마크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다가 프랑스에 대한 지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진행했는데 그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빠르게 이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캐파를 증설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룹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제에 대한 전임상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 때문에 치매 치료제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양한 영역 안에서의 협업도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마약 약물 중독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특정 정치인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위치는 올해 상반기 때 큰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평선이 좀 모여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서 다시 턴할 수 있는지 반발 매수세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차트적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추세는 돌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멘텀 부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영역 안에서 연속적인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한다라고 이해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 진입까지 보도록 하겠는데 가격적으로 본다면 1차 상단은 24,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추세 변화하는 상황이다.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한화오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랭킹쇼 종목 탑10에 자주 나오는 종목이죠. 그간 긍정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은 또 유상증자 신주 상장 앞두고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조선업 호황 속에 지금의 조정 좀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일단 지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점인 26,600원 이 라인대를 좀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 매수 기회로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최근에 급락을 보였던 이유는 이제 유상증자 이슈거든요. 보통 유상증자가 통상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발행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식의 가치도 좀 하락을 하고 이에 주당 의결권도 적어지고 배당도 적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자금들을 신규 투자에 쓰거나 부채를 상환해 자본 구조를 건전화하는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 유상증자는 오히려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는 지난 8월에 한번 있었거든요. 8월에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한번 급락을 좀 보였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주가 바닥을 다진 이후에 3분기 영업이익이 또 호조를 기록한 데 이어서 조선업 호황이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을 하면 석유업체 매출이 확대가 될 것이고 이는 아무래도 고부가 선박 발주 등으로 이어져서 조선 업계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주가도 그래서 대규모 수주에 의해서 이제 지난 7월 말까지 큰 폭으로 좀 올랐다가 8월 이후에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주가의 중요한 변수로 뽑히고 있는 이 신조성가라든지 수익성 개선 전망은 밝습니다. 전망 자체에 대한 부분은 밝기 때문에 업황 개선 기대감에 대한 의심은 우리가 뭐 거둘 수는 없죠.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여전히 우려도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성과 상승이나 건조 물량 확대로 2026년까지 실적 개선이 좀 이어질 것 전망이 되고 있고. 중장기 성장 동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방산 부분 건조 능력을 확장하면서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에는 실적 개선 사이클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22,600원대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긴 하지만 그나마 이게 지금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결국에 이 종목도 조선업종도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거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원하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난 안전하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충분히 바닥을 다졌으니까 지금 저가 매수해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안전한 수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는 22,600원을 이탈하게 되면 19,300원까지 좀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22,6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나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역시나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22,600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신규 매수도 함께 고려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국발 우려 속에 일제히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가 조정은 기회로 활용해봐야 한다는 분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에 오늘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중 KC텍은 국내 유일 CMP 장비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인 점 부각되면서 오늘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도 고점 높여가는 가운데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12월입니다. 정기 종목 변경을 앞두고 사마알미늄이 코스피 200에 새롭게 들어간다고 알려졌는데요. 공매도 금지 효과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닷새째 오름세 이어가면서 현재도 6.8%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AI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AI 공급망 관리 회사 엠로가 코스닥 150에 새롭게 편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에 탄력받으면서 현재 5.8% 오르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및 금리 동결, 여기에다 합병까지 이 세 가지 모멘텀으로 11월 견조한 상승을 보였던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던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뉴스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제히 쉬어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2% 하락하면서 16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제 5위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제조업체 아이로봇 인수 관련해서 이후에 반독점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로봇 청소기 관련한 에브리봇이 관련 이슈몰이로 장중 17% 급등하면서 오늘장 종목 5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로봇주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브리봇이네요. 아이로봇이 로봇 청소기 룸바로 잘 알려진 업체인데 에브리봇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로봇 청소기 그리고 서빙 로봇 등을 개발하는 업체다 보니 같이 엮이면서 로봇 청소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슈보다는 올해는 성장성이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성장할 서비스 로봇 시장의 그 성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도 로봇 청소기를 쓰는데 청소 정말 잘합니다. 이 가전 패러다임이 무선에서 로봇으로의 변화와 더불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 무빙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서빙 로봇의 고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서빙 로봇 도입 대수가 1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높은 인건비 부담의 인력난이 크다 보니 서빙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년에도 고성장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빙 로봇 위키 시리즈 3종을 출시한 에브리봇, 로봇 청소기뿐만이 아니라 서빙 로봇에 대한 모멘텀 확장성 주목해 보시죠.
자, 이어서 4위 종목 살펴봅니다. AI 의료주 요즘 뷰노가 루닛보다 더 탄력도가 좋습니다. 4위 차지했네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외형 성장에 두드러졌고 적자폭을 축소해내면서 AI 의료주 내에서 차별적인 실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주력인 AI 심정지 예측 솔루션 딥카스 11월 기준으로 침투된 종합병원 수를 보면 57개를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65개 병원까지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급여 시장 진입으로 인해서 누적 매출이 발생하면서 실적 탄탄하게 가져가고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키우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미국과 일본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딥카스 미국 FDA 허가 시점 내년 하반기경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기대하는 이벤트가 남아 있고요. 또 딥브레인도 미국 FDA 승인 이후에 미국에서의 고성장, 또 향후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관련 진단 보조 또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3분기쯤 흑자 전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또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우즈벡 군 병원 공급까지 나선다는 뉴스까지 또 모멘텀 키워주고 있습니다. 영역을 확대하는 뷰노의 추가 상승의 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위 종목입니다. AI 시장이 클라우드 서버 중심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확대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칩스앤미디어, NPU에 대한 경쟁력 부각되면서 3위 차지했습니다. 이 스마트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사하는 이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내년에 본격 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엣지 디바이스에서 온 디바이스 AI를 또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전력 초고속 NPU가 필수적인데 AI의 NPU와 또 GPU에 필요한 영상 코덱과 IP를 공급하는 칩스앤미디어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움직임으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칩 관련해서 또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심화되다 보니 반사의 기대감으로 또 중국향 매출도 견조하게 성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4분기 계절적 성수기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호실적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주가 강한 상승을 지속하는 칩스앤미디어 실적과 성장 모멘텀까지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진단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에브리봇입니다. 이 조정을 받았던 로봇주들 최근 이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오르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 로봇 청소기 관련주 중에 하나 이 에브리봇이죠.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공 파트너님? 네, 저는 일단 12월 달까지는 서비스용 로봇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저는 한동안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을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용 로봇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12월 말까지 좀 보는 이유는 일단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출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와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이 로봇법에 대한 개정안 이후에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대한 이 훈풍도 오늘 좀 반사적인 이익을 좀 같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선은 에브리봇의 가장 주력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 열리게 되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좀 단기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찾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대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에브리봇과의 협력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의 여러 가지 로봇 산업에 대한 진출 그리고 AI 디바이스에 대한 편입이 된다라면은 에브리봇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이 솔루션도 상당히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는 이와 같은 다양한 모멘텀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가는 지금 현재 최근에 오랜 시간 동안에 소외되었다가요. 지금은 다시 한번 21선을 확인하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매물대를 다음 레벨로 본다라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 라인 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브리봇에 이어서 이제 4위 뷰노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뷰노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추가 상승의 힘 얼마나 기대하고 보세요? 저는 추가 상승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루닛보다 좀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AI 의료기기 쪽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뷰노가 지금은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지난 8월이죠. 8월 달에 그 비급여 적용에 대한 그 기사들이 나오면서 한번 시세를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 이 비노 같은 경우 인공 AI 이 부분에서 이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보면 이제 병원의 일반 병실 수 곱하기 순환율 곱하기 365일 곱하기 청구 가격이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장 규모를 좀 측정할 수가 있는데 비노 출고가를 예를 들어서 5천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675억 원, 그리고 종합병원은 1,443억 원의 정도가 나옵니다. 합계 2,118억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시장 규모가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 병원하고 이제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까지 대상으로 한다면 점차 확대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모듈로서는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 재택의료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딥가스를 기반으로 한 심정지 감시 장치로까지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를 가지고 봤을 때 글로벌 시장 규모적으로도 북미 같은 경우는 약 2조 7천억 원 정도,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약 2조 6천억 원, 그리고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4,600억, 남미는 한 6,800억 정도, 이렇게 합계적으로 보면 6조 5천억이 넘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시장 성장 전망성과 함께 비노의 실적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노의 실적을 좀 견인하는 이 딥가스는 설치할 때마다 이 고정 매출이 구가되는 이제 구독형 모델이거든요. 연초에 세웠던 목표보다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까지도 진출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와 함께 딱 맞아떨어지는 이 의료 AI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일단 지금 1차 목표가는 51,700원대를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8,8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은 흐름들, 좋은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관심 가질 필요 있다. 비노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칩셋미디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주가 계속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3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4분기 실적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칩셋미디어 좀 앞으로 어디까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광훈 파트너님? 일단은 엔비디아에 대한 압박이 좀 있는 칩셋미디어는 꾸준하게 좀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이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반도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리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물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엔비디아 제품들을 구매를 해왔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 모델에 대한 제시들은 아마도 다른 대체 기업들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칩셋미디어가 좀 상당히 좀 반사 이익을 받을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때까지는 중국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게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 이 때문에 실적 성장을 좀 예상해 본다라면 저는 좀 더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칩셋미디어는 항상 이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있었을 때 주목을 받아왔었거든요. 다음 주면은 이 테슬라 모터스의 기가팩토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소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자율주행 칩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승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미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노세님께서 이 방사는 거의 대부분 연말에 이 방사청과 수주 계약이 많이 일어남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맞아요.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이 수주 계약에 몰리기에 연말은 방산업체들의 성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또 현대로템이 방사청과 1,0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지만 흐름은 조용한데요. 정말 연말로 가면서 공시에 따른 탄력이 나올 수 있는지 방산주들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양띠호선님께서 이 두산 로보틱스 7만 원 도전 중 대단하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최근 로봇 대장주로 그 자리를 더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 3분기는 부진했지만 이 판매 채널을 확장하면서 외형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숨도 안 쉬고 달려 8거래일째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그 사이 7만 원 넘어섰고 현재 11% 급등하면서 7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어디까지 달려갈까요?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님께서 오늘 신규 상장주로 돈이 다 몰리니 다른 것들이 안 움직이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맞아요. 현재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탑5를 보면요. 그린리소스, 한선엔지니어링, 스톰테크, 에코아이로 오늘과 이번 주 시장에 들어온 3-4개 종목들이 가득합니다. 또 장이 재미없다고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어제 뉴욕 시장이 쉬어가면서 이 먹거리로 작용할 것들이 한정적이고 또 금요일이라 전체 거래량도 약하다 보니까 오늘은 전반이 한산한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다시 좀 거래가 활발해져서 이 산타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이제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바로 전력설비, 전력기기입니다. 2위 차지했네요. 이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송전망 건설 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이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였다 보니 전력망 구축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도 송전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대신 민간 기업이 구축한 설비는 한전에 기속될 예정인데요. 오는 29일 관련 법안 논의 예정입니다. 재룡산업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재령전기, 일진전기, 전기가 붙은 종목들 현대일렉, LS일렉 모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추세 강한 실적도 좋았던 현대일렉은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대망의 1위입니다. 언제 이렇게 올라왔죠? 52주 신고가, 낙폭과대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삼성 SDS가 차지했습니다. 공매도가 많았나요? 저가에서 반등 흐름 두드러지는데요. 자체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AI 사업, 신사업 수주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면서 성장성 챙겨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합 공급망 관리 플랫폼 개발 관련해서도 내년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 기대하고 있고요. 생성형 AI를 적용한 업무 자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패브릭스 출시와 더불어서 클라우드 사업 확장과 생성형 AI 서비스 강화에 나서는 삼성 SDS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 추가 상승 여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위와 1위까지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와 함께 올라서는 전력기기 관련주들 전태진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 전력설비 관련한 종목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전력설비 지금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력설비가 결국에 지난번에 한번 시세를 꾸준하게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 내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이런 주요 생산 설비를 이제 갖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인프라 확대 속에 수혜를 받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제 수혜를 이 전력 설비주들이 받으면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되는 성장주로 레벨업 중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설비 수요가 크게 느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국내 전력 설비 업계가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호황을 누렸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풍력, 태양광 등 사우디, 네옴시티 등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아마 전력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오늘 이슈가 됐던 것들은 이제 한국전력이 그동안 독점을 했던 이 송전망 건설 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적자를 좀 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뭐 10분기 만에 분기 흑자를 달성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지난해 4분기 이후에 여러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세금을 가지고 흑자를 내지 않았나 이게 좋아할 일인가라고 본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어쨌든 이 반짝 흑자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 지금 최근에 이 독점 송전망 건설 사업에 대한 부분들 적자에 허덕이는 부분들을 민간 기업들의 좀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에 이게 보면 발전 자체보다는 이제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맡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수도권에서도 이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급증하면서 전력망을 적재적소에 이제 구축하기 위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서는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력 설비 자체 내 섹터의 그 전망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것도 근데 이 역시도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점진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길게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전력설비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삼성 SD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샌가 이 조용하게 꾸준히 정말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 현재 삼성 SDS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공 파트너님? 네, 일단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스마트 이 팩토리에 대한 이 기조가 있을 때 꾸준하게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는 AI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추합하는 정도인데 기업형 AI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요 AI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B2B 시스템에 대한 구축도 상당히 중요한 먹거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도 사실은 AI에 대한 공개를 했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챗봇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이퍼 클로버 X와 같은 기업형에 대한 모델을 먼저 제시했던 점도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삼성 SDS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패브릭스라는 명칭인데 이 모델이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꼭 공개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AI 서버라든지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SI 기업들에 대한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면은 삼성 SDS는 좀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상당히 좀 무겁게 느껴졌던 거는 아무래도 오너가부터 해서 주요 주주가 상당한 유통 주식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은 장점이면서 단점이거든요. 일단은 연기금도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삼성가 안에서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이서연 그리고 또 이부진과 같은 인물의 지분이 올해 출회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수가 조금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성으로 좀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에 삼성 SDS가 눌려왔었기 때문에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지금 15만 4천 원대 지나고 있는데 올해 연중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저는 과거의 레벨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판단하면은 22만 원 라인대까지도 좀 꾸준하게 투자를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삼성 SDS가 앞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도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S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에브리봇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채팅방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결과 발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 당첨자는 이 방산주 성수기 체크해 주셨던 도노새님입니다. 와우라이브 와우tv.co.kr로 연락처 보내주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매거진 연간 구독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